남편이 떠난 순간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의 손이 제 허리를 잡은 그때 모든 건 끝났습니다. 정우는 도착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는 생각에 서둘러 펜션으로 들어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만 해도 흐린 정도였던 하늘은 지금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검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실내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민호의 아내 은주가 테이블 위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물기가 남아 있어 조금 전까지 설거지를 했던 흔적이 보였죠. 민호는 한쪽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정우는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의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이내 빗줄기가 수평으로 날아다니며 창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민호는 장 보러 간 다른 일행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몇 번이고 끊겼어요. 잠시 뒤 펜션 주인에게서 호우경보 문자가 도착했고 외출을 삼가라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고민 끝에 일행을 마중가겠다며 차 키를 들고 나갔지만 정우와 은주는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현관문을 끝내 붙잡아야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실내에는 짧은 정막이 내려앉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레 거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우는 젖은 신발을 벗으며 상황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은주는 남은 사람을 위해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데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조명이 간헐적으로 흔들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일행이 돌아오기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불안한 듯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저렇게 나간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죠. 도로가 금방 잠기는 지역이라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안에서 안전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일행이 못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필요한 건 미리 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음식 준비를 좀 할게요. 저는 난로부터 먼저 점검해 보죠. 밤새 불이 꺼지면 곤란할 테니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둘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예상보다 긴 밤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차분히 준비해 보죠. 두 사람은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며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고립된 밤의 기척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정전이 짧게 스쳐 지나가자 펜션 내부는 잠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전등이 다시 켜지긴 했지만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모습이 상황의 위태로움을 드러냈어요. 정우는 현관 주변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지 확인하며 천천히 바닥을 살폈습니다. 문틈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들어와 매트가 흔들렸고 은주는 두꺼운 수건을 가져와 틈새를 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미세한 물방울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양동이를 가져다 놓아 누수를 막으려 했어요. 펜션 뒤편에서 바람이 부딪히며 건물이 울리는 진동이 느껴져 실내의 공기는 한층 더 긴장됐습니다. 정우는 비상용 랜턴과 건전지를 찾아 서랍을 뒤졌고 은주는 주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위험한 물건을 치우며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전화를 확인한 정우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일행을 걱정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따뜻한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둘만 남은 현실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다시 나갈 수 있겠습니다. 랜턴은 가까이에 두죠. 좋아요. 방마다 하나씩 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겠어요. 천장 누수가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밤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밖으로 나갔으면 더 위험했을 겁니다. 민호도 지금쯤 고생하고 있겠죠. 연락이 안 되니 더 불안하네요. 난로 주위 물건은 모두 옮겨두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건 피해야죠. 네, 주방 정리는 모두 해놨어요.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아직은 초반일 뿐인데 걱정스럽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돕는 행동 속에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폭우로 고립된 현실은 천천히 두 사람만의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다시 찾아오자 펜션 내부는 이번엔 훨씬 긴 시간 동안 어둠에 잠겼습니다. 랜턴 하나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밝혔고 바깥에서는 천둥이 연달아 울리며 공기를 흔들었어요. 은주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정우의 팔을 가볍게 짚고 움직였고 정우는 그녀의 걸음에 맞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세게 불어오자 난로불이 크게 흔들려 두 사람은 동시에 난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정우는 난로 주변의 위험물을 치워 화염이 튀는 것을 막았고 은주는 두꺼운 수건으로 창문 틈새를 다시 막아 바람을 줄였습니다. 실내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자 두 사람은 난로 앞에 가까이 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손등과 팔꿈치가 종종 스쳤습니다. 은주는 젖은 옷 때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해 잠시 다른 방으로 향했지만 방 안의 냉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정우는 자신이 챙겨온 여벌옷을 건네며 그녀가 체온을 잃지 않게 도왔습니다. 난방이 약해진 탓에 두 사람은 결국 담요 하나를 나누어 덮게 되었고 움직일 때마다 담요 속에서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바깥의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퍼붓고 있었고 펜션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결이 조용히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요를 덮었으니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정말 추워요. 조금만 더 가까이 앉아도 괜찮습니다. 괜찮다면 그렇게 할게요. 일행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있어요. 정우 씨가 없었으면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자였으면 훨씬 불안했을 겁니다. 밤이 정말 길게 느껴지네요.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 두 사람의 거리는 좁아졌고 서로의 호흡과 체온은 더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거센 폭우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강하게 펜션을 때렸습니다. 뒤편 어딘가에서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정우는 즉시 몸을 일으켰어요. 은주는 랜턴을 들고 정우 뒤를 따라가며 흔들리는 불빛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강풍이 문을 안쪽으로 밀어붙여 두 사람은 힘겹게 문을 다시 닫아야 했습니다. 창밖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지붕의 일부분이 날아가 있었고 나뭇가지가 건물 벽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가벼운 가구들을 안전한 위치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그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다니며 랜턴으로 길을 비추고 떨어진 조각을 한 곳으로 모아 정리했습니다. 창문 유리가 크게 흔들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커튼과 이불을 잡아 바람을 막기 위해 덧대었습니다.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서로의 팔과 어깨가 반복해서 부딪혔고 금세 숨이 차오르며 호흡이 고르게 섞였어요. 작업을 마친 두 사람은 난로 앞에 다시 앉았고 방 안에는 조금 전의 긴장감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남았습니다. 아까 문이 안 닫힐 뻔했습니다. 바람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가 봐요. 가구는 모두 안전한 위치로 옮겼습니다. 정우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는지. 이제는 잠시라도 숨을 고르죠. 너무 많이 움직였네요. 그러게요. 정우 씨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긴장이 잘 풀리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심장도 계속 빨리 뛰네요. 아까보다 더 가까워져서 그런가요? 두 사람 사이에선 단순한 협력 이상의 온도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펜션 밖의 폭풍보다 더 위험한 감정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전은 다시 길게 이어졌고 펜션 내부는 난로 불빛만으로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창문을 흔들어대며 금방이라도 유리를 깨뜨릴 듯 울렸고 실내 온도는 점점 더 떨어졌어요. 정우는 난로의 불길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장작을 더 넣으며 불씨를 살렸습니다. 은주는 난로 앞에서 담요를 여미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깨가 떨렸고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정우는 조금 더 가까이 앉으라고 손짓했고 은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의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담요 속의 온도는 이제 두 사람의 체온으로 유지되는 상황이 되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서로의 팔이나 무릎이 닿았습니다. 실내는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정막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만이 작게 섞여 흐르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담요를 고쳐 덮다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고 정우는 즉각 그녀의 허리를 붙잡아 넘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너무 가까웠고 은주는 잠시 몸을 때려 했지만 타이밍을 놓쳐 정우의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지만 두 사람의 움직임은 오히려 조용해졌고 오래 지켜온 선은 말없이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은주 씨 넘어질 뻔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잡아줘서 고마워요. 정우 씨 손이 따뜻했어요. 제 손 잡고 있을래요?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우 씨와 이렇게 있는 게 조금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해요. 은주 씨 지금은 솔직해져도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럴까요? 오늘 밤만큼은 정우 씨와 계속 함께하고 싶네요. 포구는 여전히 펜션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정우와 은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비바람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포구는 조금씩 약해졌고 먼 산 너머에서 흐릿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은주는 난로 앞에서 떨어져 앉아 밤새 식지 못한 마음을 정리하려는 듯 조용히 움직였어요. 두 사람은 각자 자리에 놓인 짐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었고 방 안에는 말하지 않은 무거운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곧이어 펜션 앞마당에 익숙한 엔진음이 멈춰 섰어요. 민호와 일행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날이 밝은 뒤 처음으로 표정을 정돈했고 정우는 심호흡을 하며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민호가 젖은 옷차림으로 들어왔고 뒤이어 다른 일행 2명도 물에 젖은 신발을 털며 들어왔어요. 펜션 주인은 곧 파손된 지붕과 뒤편, 구조물은 전문가를 불러 점검해야 한다며 간단한 안내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일행들이 전날 밤 겪은 고생을 설명하는 동안 적당한 거리에서 듣기만 했고 은주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다독였습니다. 방 안 어딘가에는 여전히 밤의 잔향이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철저히 그 감정을 감추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밤새 이어졌던 흔들림은 마침내 잠잠해졌지만 그 안에서 무너진 선은 다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숨겨져야만 했습니다. 일행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짐을 챙겨 펜션에서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의 폭우는 이미 지나갔고 흐린 하늘 아래에는 안도와 피로가 뒤섞인 분위기가 깔려 있었어요. 정우는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잠그며 은주가 있는 방향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은주는 식탁 위 남은 컵들을 정리하며 손끝으로 몇 번이나 미세한 떨림을 감추려 했죠. 모두 차량에 오르기 전에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자는 의견이 나왔고 일행은 자연스럽게 동의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은주는 거의 말없이 숟가락만 천천히 움직였고 정우는 맞은편 자리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상태를 피곤함 때문이라 넘겼고 일행은 도로 상황이나 여행 중 겪은 일을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정우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접었지만 은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호흡하는 순간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일행은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차량 문 사이에서 은주는 잠시 멈칫하며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두 사람은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의 차 문을 닫았고 여행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차장을 떠나는 차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만이 은은한 잔향처럼 두 사람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여행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방 공기는 익숙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펜션에서의 밤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가방 속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작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투를 꺼내자 은주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얇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고 정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메모를 펼친 순간 난로 앞에 흔들리는 불빛과 폭우 소리가 다시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밤새 숨기려 했던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정우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눈을 감으며 길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잠시 창가로 걸어가 빗방울이 남아있는 유리를 손끝으로 가볍게 쓸어내렸고 펜션의 차가운 공기와 은주의 체온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휴대폰을 들었지만 어떤 번호도 누르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랍을 열고 메모를 깊숙한 곳에 넣은 뒤 정우는 미세한 떨림을 다잡기 위해 손을 한 번 더 쥐었다 펴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밤의 흔적은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았고 정우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듯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겠죠. 다시 이런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려 합니다. 정우의 독백만이 방안을 천천히 가르며 흘렀고 그날 밤의 진실은 영영 두 사람만의 비밀로 남았습니다.